애들이 손보다 머리가 빨라요. 그게 문제를 푸는데 아주 결정적인 장애물이에요. 손보다 머리가 빠르다는 건 좋은 편이고 손이 게을러요. 그러니까 머리보다 손이 느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플러스 3, x 플러스 3은 6 그러면 플러스 3을 이항을 하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머리가 빠르니까 머리 넘어간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된 거죠. 손이 내려와요. 그럼 플러스 3으로 바뀌잖아요. 뭔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9가 돼요, 계산을 하면. 9가 선택지에 있죠. 그러고 얘가 와서 실수했다. 그러니까 애들이 연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앞에서 자꾸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연습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이 학력고사식 공부를 아직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리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이항을 하느냐. 그게 등호기 때문에 x 플러스 3은 6이라면 이게 등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 x만 남겨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을 해주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3을 해줬으니까 이쪽에도 마이너스 3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틀려요. 근데 애들은 넘기는 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학력고사식 공부라고요. 수능 공부는 그게 아니고 여기 마이너스 3을 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3을 하는 거예요. 이 되게 고급 정보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게 그런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3x는 10이다 그러면 이거 3이 넘어가서 나누기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걸 x만 남겨야 되니까 나누기 3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에도 나누기 3을 하는 거예요. 그게 등호의 원리인 거예요. 그게 수학인 거예요. 수능은 그런 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넘기니까 3분의 2 나누기 3이라고 자꾸 하니까 곱하기를 넘기면 나누기고 플러스를 넘기면 마이너스고 이렇게 자꾸 외우니까 그러니까 계산 실수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원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애가 수능을 잘할 수 있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신에서는 그거를 외워서 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가 이렇게 방어가 되는데 수능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원장님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 포장재가 바뀌는 거거든요. 안에는 똑같고 그러니까 안에는 똑같고 포장재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포장을 뜯어서 안에를 풀어야 된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포장재는 내용물, 포장재는 내용물, 포장재는 내용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물 똑같은데 포장재를 싹 바꿔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포장재를 뜯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뜯어야 하는 게 귀찮으니까 포장재는 내용물이야, 포장재는 내용물이야 이런 걸 하는 거죠. 애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게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본다고 잘 보진 않겠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수능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수능에서 사실은 오늘 이제 입시교실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점수 체계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 요게 하나예요. 그래서 점수 체계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서 했던 거고, 이제 PT로 넘어가서 보시면 긴 시간을 들여서 그 얘기를 했던 거고, 많이 이해하셨으면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나 더 해주면 이제 도대체 수능을 어떻게 써먹냐. 그러면 이제 수시에서 수능은, 수시에서 수능 자체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그냥 오로지 등급만 봐요. 오직 등급만 보는 겁니다. 오직 등급만 보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 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1등급인데 100분위가 97이냐 98이냐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직 등급만 보는 거다라고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탐구 영역은 두 과목 평균 등급을 반영함, 이렇게 이게 이제 경희대인데, 탐구 영역은 두 개를 반영을 한다. 그런데 이제 탐구 영역은 이렇게 셋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넷 중에 하나인 거죠. 평균을 쓰거나 평균 절사를 하거나. 평균 절사라는 건 이제 평균 내면 등급은 0.5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이제 2.5 3.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0.5를 버리는 게 절사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럼 이제 이런 걸 나중에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등급합 6 이내인데 6.5면 어떻게 하냐.
그냥 그거는 그냥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6.5인데 6 이내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뭐. 그냥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안 되는 겁니다. 6 이내인데 6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절사를 하면 그건 되는 거죠. 예, 절사를 하면 그건 되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위 한 과목은 이제 평균하고 상관없이 한 과목 들어가는 거니까 평균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제 상위 한 과목을 쓰는 데가 많죠. 예, 그래서 개별 한 과목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개별 한 과목이라는 건 뭐냐면 성대가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제 탐구 1, 탐구 2를 각각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수, 영, 탐 이렇게 4개 영역인데 탐구를 개별 과목으로 쳐주면 국수, 영, 탐일, 탐이. 그러니까 5개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 뭐 2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저렇게 사용이 된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수능 최저 말고 뭐 다른 것도 보냐, 뭐 이렇게 특히 수시에서 그러니까 동점자가 되면 보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동점자 처리 기준에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점자 처리 기준에 수학 표점 기준 뭐 이렇게 동점자 처리 기준을 두는 학교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학교는 그냥 최저를 가지고 그냥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시에서 수능은 이제 3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활용 지표로서의 수능 점수. 그러니까 활용 지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점수 100분위가 있고 등급이 있는 거죠. 예, 등급이 있는데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저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등급은 주로 영어나 한국사를 중심으로 쓰죠. 그 다음에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영역별 반영 비율은 이 반영 영역에 일정한 비율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에 보면 가중치를 준다라고 설명하는 대학들도 꽤 있어요. 가중치를 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산점이라고 해서 특정 과목에 유리함을 부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산점하고 영어나 한국사를 가산점으로 쓰는 대학도 있거든요. 그 영어나 한국사를 가산점으로 쓰는 대학도 있는데 그 영어나 한국사 가산점은 그냥 영어나 한국사는 거의 모든 애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산점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 이 가산점은 선택 과목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이들이 보지 않으면 성적표가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구조로 생각했을 때 이 특정 과목에 유리함을 부여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의 수능은 이렇게 3가지가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2번의 영역별 반영 비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영역별 반영 비율이 제일 중요하고 그 영역별 반영 비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표준 점수나 백분이나 변환 표준 점수나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점수를 산출한다 이런 거예요. 통상적으로 아까 이 부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 안에서 요 앞에는 100분위 1% 안에 굉장히 많은 점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면은 표준 점수 하나에 100분위가 하나씩밖에 대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요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여기 앞에 있는 대학들은 100분위로 반영을 하게 되면 100분위로 반영을 하게 되면 동점자 처리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뭐 147, 146, 145, 144, 143이 모두 100분위 100이다. 그러면 이거 동점자 이거를 100분위로 얘들을 뽑으면 얘네를 다 그냥 뭐 하게 되는 거니까. 다 동점자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대학들은 차라리 처음부터 뭐로 뽑는 게 표준 점수로 뽑는 게. 그러니까 이 현상이 2등급 초반 정도까지밖에 안 나타나거든요. 100분위 하나당 여러 표점이 겹치는 현상이 2등급 초반까지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2등급 초반까지의 아이들이 주로 오는 대학이다. 그럼 그 대학들은 표준 점수가 아니라 100분위가 아니라 표준 점수를 반영해야 입학 사정을 하는데 굉장히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이하의 아이들이 가는 곳의 대학들은 해마다 막 표준 점수 바뀌고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비교도 잘 안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위는 항상 시험이 쉽든 어렵든 항상 100이 만점이니까. 그러니까 100분위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뭘로 받는 거예요. 100분위로 그냥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서울 소재 대학이라고 부르는 대학들은 대부분 다 뭘 반영하냐면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옆집
입시가 끝났는데 어디 갔는지 정시로 갔다 왔는데 어디 갔는지 궁금하면 그냥 표준 점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백분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표준 점수로 보냈어요. 백분위로 보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표점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냥 뭐 웬만한 데 갔구나. 그러면 이제 더 물어봐도 되겠구나. 그래서 어딜 갔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분위가 유리한데 참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갔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 중에서 제일 높은 대학이 제 기억엔 상명대? 예, 상명대가 제일 높은 대학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따지면 제일 높은 대학이 상명대가 제일 높은 대학이기 때문에 나머지 그러니까 상명대 우리가 상명대 위라고 생각하는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뭘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표준 점수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숙명여대 같은 학교도 다 백분위를 쓰다가 다 표준 점수로 다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